네, 네트워크 소식 목포 방송국으로 갑니다. 김현 앵커, 교육부가 3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발전 특구 사업 공모 결과가 오늘 발표됐죠?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참여해서 지역교육의 혁신과 인재 양성을 하는 교육발전 특구 사업에 광주시와 전남의 목포, 광양 등 7곳이 선정됐습니다. 이 산업의 활성화와 교육 혁신을 함께 선도한다는 계획인데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전남에서는 7개 지자체가 포함됐습니다. 해외 인재를 통한 교육 혁신과 산업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목포 무안 신안은 해양 관광 융 복합형으로 통합 돌봄과 공동 학구제를 운영하고 나주시의 경우 에너지 중심 혁신 도시형으로 에너지 학과 등을 연계한다는 형태입니다. 또 영암 강질의 미래 농생명 산업형 특구는 글로컬 교육과 외국인 거점 지원센터, 국제 직업 고등학교 유치 등이 주요 사업입니다. 광양은 K 첨단 산업형으로 순천대 글로컬 대학과 연계해 신소재 철강과 2차 전지 등을 주로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에도 선정됨에 따라 전라남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교육 3대 혁신 프로젝트의 거점 지역으로서 지방 소멸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사업에는 지방비와 국비 등 2,047억 원가량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투입됩니다. 이번 특구 사업에서 관리 지역에 선정된 광양시의 경우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사업이 지원되고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은 선도 지역에 선정돼 3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종합평가를 통해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국제직업학교 같은 걸 바로 설립을 해서 전남의 학생 수 감소랄지 산업 인력의 부족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광주형 늘봄학교와 디지털 선도학교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정주 여건이 미흡해 우수 인력 유치마저 어려운 광주와 전라남도.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전남 지역 16개 마을기업이 행정안전부 공모로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행안부가 2개 유형으로 나눠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공모한 결과 마을기업 재지정 10개와 고도화 사업 6개 등 모두 16개가 지정돼 행안부로부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지역에서는 209개의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헌혈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21년 7만 9,994명이었던 헌혈 인구가 2022년 7만 7,361명, 2023년에는 7만 3,760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내일인 29일까지 전남도청과 동부청사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포 시민단체가 최근 논란이 된 목포 해양대와 인천대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 총장의 사과와 결정 파기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목포시민사회연대회는 오늘 목포 해양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결정 파기와 해양대 총장과 통합추진 교수단의 대시민 사과를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통합 반대 시민 대책위를 구성해 인천대학교와의 통합을 반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